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살이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상주의 그 은모래 해수욕장 소나무 숲으로 나와서 첫 장면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래가 은빛으로 아주 고운 그런 모래사장입니다. 예, 여기는 송정 솔바람 해수욕장입니다.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조금만 차로 가면 이곳이 나옵니다. 앞에 그 모래 해수욕장만큼이나 이쁘고 조용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이 벌써 남해에서 한 달 살기 어느덧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맑고 고요하네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풍경 속에서 문득 산책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일의 여유로움 속에서 일상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걷는 이 순간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발 아래 펼쳐진 해변의 몽돌들, 수많은 세월 동안 바다의 물결과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 동글동글해진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돌들을 보며 나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다듬어져 왔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조금씩 갈리고 다듬어져 이제는 세상에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남해살이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남해 원해예술촌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을 도와주는 바닥에 화살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살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으면 첫눈에 예쁜 꽃들이 들어왔습니다. 꽃들이 반겨주는 길을 지나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작은 길과 다양한 식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코스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집들과 가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정원이 고유한 매력을 뽐내며 저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 박원숙 씨의 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집 카페는 깔끔하면서도 화사하게 꾸며져 있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온실이었습니다. 온실 내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그 독특한 향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여유로움을 온전히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 벌써 남해살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남해 양떼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목장은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날씨는 다소 무더웠지만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정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또 아이들이 동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떼 목장에는 얘도 쳐다보고 있어. 양뿐만 근데 아니라 저기도 토끼 또 있어요. 염소, 저기. 토끼, 당나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당근과 양배추 등을 구매하여 먹이를 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동물들이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먹이를 달라고 따라다니는 양들을 보며 먹이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저를 보며 애처로운 눈망울로 꽥꽥 우르대는 당나귀를 보며 살며시 미안한 감도 들더라고요. 산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과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동물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니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해에서 있었던 또 다가올 모든 순간순간이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남해살이 7일째 되는 오늘 일요일의 한적함 속에서 조용히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만 이내 숙소 뒤에 위치한 호구산의 연불함이 떠올라 잠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만난 산책로는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자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불함으로 향하는 길은 제법 가파른 언덕을 300m 정도 올라가야 했어요. 숨이 조금 차올랐지만 도착한 연불함은 작고 아담하면서도 그 자체로 깊은 고요함을 자아내는 곳이었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경치는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변의 고요함과 함께 내면까지 숙연해지는 듯 했습니다. 연불함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은 후 내려오는 길에 용문사에 들려 삼존부를 찾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가족의 위안을 빌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저와 가족에게 닿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연불함과 용문사에서의 시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온함을 선사해 주었고 남해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작은 쉼터는 나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홍입니다. 오늘은 남해 미국마을에서 가까운 앵강다숙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멋진 기억을 남긴 곳이라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많은 캠핑족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해변가 숲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시원한 공기와 함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나무
숲 아래를 뒤덮고 있는 빨간 꽃무릇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이 꽃들이 숲을 온통 채우고 있었고 그 광경은 정말 황홀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꽃무릇이 이렇게나 아름다운지를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푸른 나무와 붉은 꽃들의 조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진정 꽃무릇 맛집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보고 싶어 또 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져온 간이 의자를 펴고 앉아 숲속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고 바다 너머로 지는 낙조의 풍경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아래 꽃무릇이 빚어내는 황홀한 조화는 오늘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멋진 하루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앵강 다숲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남해 다랭이 마을은 경상남도 남해군에 자리한 전통적인 농촌 마을로 계단식 농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다랭이는 남해 방언으로 계단식 노원을 뜻하며 이곳의 계단식 노원은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어 온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언덕에 청청이 자리한 노는 마치 푸른 바다와 맞닿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이 경관은 사계절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봄에는 싹이 돋아나는 푸른 농과 화사한 꽃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싱그러운 풍경을 만듭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 벼가 무르익어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벼농사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이 가능해 도시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랭이 마을은 자연 경관뿐 아니라 시골 마을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전적한 분위기 속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게 방문객을 맞이하며 그들의 오랜 농업 방식과 지역 문화를 소개해 줍니다. 또한 남해의 주요 관광지인 금산, 독일마을, 보리암 등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여행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남해 다랭이 마을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힐링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이상 감옥이었습니다. 가서 문어 한 마리 잡아와. 안녕하세요. 감옥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남해 독일 마을에서 열린 맥주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축제는 독일 유명한 옥토버 페스티벌을 모티브로 하여 독일 전통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일찍부터 현장을 찾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또 분위기는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별이 보이되었는데 악대와 그다란 인형들이 함께 어우러져 거리를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특히 아모르 파티가 연주될 때에는 누구나 그 흥겨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몸이 들썩여졌고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전 문제로 인해 축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정통 맥주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맥주잔을 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방문해 꼭 맥주를 즐겨보려는 기약을 하며 마음은 들뜬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대교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남해대교 유람선 여행은 남해의 풍경과 역사적 장소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람선을 오르기 전부터 남해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바다 위를 향해 하면서 느껴지는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해대교에서 시작된 유람선 코스는 요량 해협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바다와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유람선이 출발하면서 점차 가까워지는 남해대교의 모습은 정말 장관했습니다. 다리 아래를 지나갈 때 그 높이와 규모가 너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올려다본 남해대교는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곳을 지나며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노량 해역으로 들어서면서 유람선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결전지로 유명한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에서 격렬했던 노량해전이 떠오르며 당시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변 주변에서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유람선 위에서 보는 그 풍경은 마치 수백 년 전 전장의 흔적을 간직한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람선은 대도섬에 도착하여 짧은 산책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도섬은 작은 규모이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섬 주변의 풍경과 맑은 바닷바람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섬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유람선에서 다시 올라 대도섬을 떠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정의 끝으로 다가가며 다시 남해대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남해대교는 그 위에 북두부사 여행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결전지와 대도섬, 광양제철소, 그리고 남해대교까지 이어지는 이번 유람선 여행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현대산업의 모습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쟁이.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남해 눈내 목욕탕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일정을 수행하다가 큰 기대 없이 찾았던 눈내 목욕탕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이 미술관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낡은 목욕탕을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곳은 이제 예술품을 전시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간의 독특한 분위기는 목욕탕 특유의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갤러리에서 느낄 수 없는 정겨움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가들이 이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도예품과 목공예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의 작품이 마치 이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내 목욕탕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일상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장소였습니다. 남해의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 잊혀진 목욕탕이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 중 그리움이란 목공예에 적힌 글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 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 썩여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를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산책로가 아름다운 미조항을 찾았습니다. 남해의 남단 어촌마을 미조항은 이 남해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로 유명합니다. 조용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선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활기찬 풍경은 마치 바다 위의 거대한 시장 같았습니다.
남해에서 제일 큰 항구답게 이곳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낚시꾼, 관광객, 그리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까지 미저항은 그들의 삶이 엮인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미저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어선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고 그 사이를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바다를 응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파도와 그 위를 오가는 배들의 조화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 같았습니다. 미저항에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이 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바다와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 사이로 내일을 기대하며 항구로 연신 배들이 들어옵니다. 미저항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바다 산책길이 있어 바다를 보며 걷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양쪽에 서 있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두 등대는 마치 서로 지켜보듯 항구의 양쪽 끝에서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등대들은 바다와 항구 풍경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벽년항에서 배를 타고 노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보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였던 문학의 섬 노도를 방문했습니다. 벽년항에서 첫 배는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2시 30분 배를 탔습니다. 노도호는 성인 왕복 요금이 1인당 6,000원입니다. 노도호를 타고 5분 만에 노도에 도착했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이라는 상징 조형물이 우리를 먼저 반겨 주었습니다. 노도의 바다는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석보 김만중 선생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로 조금 올라가면 마을 가운데 노도 문화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독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주 넓고 시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통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에 좋고 독서를 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석보 선생의 험효 가는 길은 돌계단이 많아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100m 편말을 보고 쉽게 생각하고 뛰다시피 올라가다 호흡 곤란이 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험효를 본 순간 너무 허탈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지만 너무 허술한 험효의 모습에 살짝 실망했습니다. 노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석보 김만중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김만중 문학관입니다. 저희는 1층 영상 공간에서 석보 선생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시설이 워낙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테마별 전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보 선생의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효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중 쓰신 구몬과 사시 남전기에 대한 작품 설명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도의 산 정상부에 꾸며진 그림의 언덕은 말 그대로 멀리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석보 선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정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구몬과 사시 남전기에 대한 등장인물의 조각상도 덤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남해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상 노도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